네. 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지수가 뭐 큰 등락은 없었죠. 코스닥만 조금 빠졌는데, 일단은 이제 어제 트럼프 이제 당선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미국 증시가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불기둥을 뽑았는데, 요거부터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트럼프 이제 수혜주들이 어제 급등했던 것들은 대부분 빠졌는데 그 부분도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오는 것도 많습니다. 뭐 조선주부터 시작해서 통신 장비,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들도 움직이는 게 있어서 그것까지 쭉 정리를 해드리고, 이제 트럼프와 관련된 뉴스가 앞으로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또 해석을 하고 대처를 하셔야 되는지까지 쭉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이런 쪽엔 또 제가 전문이니까 잘 들으시고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그 지수부터 먼저 보죠. 네. 오늘도 할 얘기가 많으니까 네. 이제 불필요한 말은 빼고 네. 바로 들어가 보죠. 일단은 이제 어제 미국 증시 즉 다우 지수가 보시는 것처럼 3.5% 폭등을 했습니다. 아주 뭐 시원하게 뽑았죠. 미국의 이제 증시는 당분간 계속 상승세가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선거 전에도 지수가 좀 증시가 올라가고요. 끝나고도 올라가요. 거의 계속 그랬어요. 네. 아셨죠? 뭐 참고하시면 되고, 어제 뭐 얘기 많이 해드렸지만 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분열의 위기고 미국이 무슨 내란에 빠지고 뭐 별의별 소리가 참 많았는데 하나도 안 맞죠, 그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나스닥 지수 2.9% 그래서 신고가 냈고요. S&P 500 지수 2.5% 급등해서 여기도 신고가를 냈고 뭐 잘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최근에 금 가격이 이제 많이 올랐거든요. 9월 달부터 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뭐 계속 오르고 있었지만 특별히 9월 달부터 이렇게 쭉 계속 올라왔는데,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드리면 금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뉴스에서 언론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럼프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웃긴 건 금값은 계속 그래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언론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해리스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막 그랬죠. 근데 금값을 설명할 때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대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자기들이 얘기해놓고도. 근데 이제 그 트럼프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서 올라갔다던 금이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떨어졌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돼요. 네. 뭐 금값이 어디로 갈지는 여기에서는 얘기 안 할 겁니다.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는 얘기를 안 할 거고, 그러니까 아무튼 참고하시면 돼요. 네. 마이너스 2% 확 빼버렸죠, 그죠? 금 들고 있는 분들 아마 머리가 살짝 아프실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래서 무방에서는 얘기 안 하고, 이거는 금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만 얘기를 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오늘 우리나라 증시하고 일본 증시, 중국 증시 등을 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보합에서 끝났죠. 장중에는 마이너스 1% 가까이 하락이 나오기도 했어요. 참 재미가 없죠, 지수가 여전히. 그런데 일본 보시면 일본도 오늘 보합에서 끝나긴 했는데, 일본은 오늘은 어제 우리랑 동일한 시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어제 2% 넘게 폭등이 나왔고요. 오늘 아침에도 상승하다가 그냥 보합에서 끝난 거예요. 그냥 잘 끝났죠. 그 다음에 대만 보세요. 대만도 어제도 올라갔고 오늘도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좋을까요? 왜겠어요? 제가 언론 비판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굉장히 불안해해요. 참 이해가 안 가는 건데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래요. 여기 보시면 중국 보실래요? 여기 2.5% 올라요. 홍콩도 당연히 올랐겠죠? 왜? 우리만 왜 이럴 거냐 이거죠. 제가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누가 제일 힘들어해야 돼요? 미국하고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힘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특히 어디? 북한.
그보다 더 이란, 중국, 이란하고 중국 같은 나라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요? 왜? 무력으로 자기들을 공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경제 제재를 통해서 힘들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힘든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 트럼프가 됐으니까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공격할 거야.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경제 제재를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경제적으로 조금 우리가 좀 저기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우려를 언론들이 자꾸 심어줘서 그런데 동맹이거든요. 근데 동맹인 나라를 우방국을 갑자기 뜬금없이 공격하거나 경제 제재를 뜬금없이 하는 경우가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보다 이란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는 거 아세요? 왜 그러실까? 여러분들이 뭐 잘못 알고서요? 뭘 잘못 알아서 그런 건 맞긴 한데 도대체 그 잘못된 지식은 누가 넣어줬냐 이거예요. 언론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잖아요. 가급적 안 보셔야 됩니다. 트럼프를 좋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꾸 그거를 머릿속에 넣어주고 세뇌를 시키거든요. 제가 방금 얘기한 거 생각해 보세요. 이란 사람들 지금 되게 힘들어한대요. 안 그래도 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란은 계속 핵 개발을 할 거고 트럼프는 제재를 할 거니까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굉장히 괴로워한대요. 중국에 있는 사람들 불안해하고 트럼프가 중국 시진핑 가만히 두겠어요? 들들 볶겠죠?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힘들어한다니까. 네? 아니 트럼프가 대통령 됐더니 어제 낮부터 시작해서 계속 어떤 기사가 나오는 줄 아세요? 삼성전자 괜찮냐고. 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해는 가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괜찮냐고 그 소리를 그렇게 한답니다. 개미들이 불안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란하고 중국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는데 그 이유는 명백히 언론 때문입니다. 그 뉴스 좀 그만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식하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대한 올바른 해석하는 방법 중에 가장 첫 번째 시작이 이거예요. 언론에서 하는 말을 믿지 마셔라. 아예 접촉을 안 하시는 게 나은 거죠.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아무튼 중국이랑 뭐 다 잘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힘든 이유가 그거 아니겠느냐?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아시아 증시 잘 끝났죠, 그죠? 네. 그 다음에 현재 보시면 지금 미국의 나스닥 미니 선물 요거 보면 0.2%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오늘도 미국 증시가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네. 어제 이제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국 주식 쪽에서 가장 많이 오르고 눈에 띄게 오른 거를 몇 개 얘기를 해드릴게요. 당연히 테슬라겠죠. 테슬라 14% 급등하며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차라리 우리나라도 그죠? 네. 뭐 재벌이나 아니면 뭐 특정 언론사나 그냥 그래 여기처럼 그냥 확실하게 그냥 드러내놓고 특정 대통령 후보를 지지를 해라. 대놓고 했잖아요. 트럼프 지지를 누가 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대놓고 했지 않습니까? 돈 많이 썼어요 이 사람. 우리나라 재벌도 차라리 그렇게 하든가 뒤에서 하잖아요. 모르게. 모르게 뒷돈 주고 걸리면 이제 나중에 감옥 가는 거고. 우리나라 언론사도 대놓고 지지하라 이거예요. 미국처럼 얼마나 대놓고 지지해요. 차라리 대놓고 해라.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왜냐면 이제 여기 테슬라가 대놓고 15% 급등하니까 이거 보면서 차라리 이게 낫지 않겠냐. 아닌 척하면서 하는 것보다 그죠? 네.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테슬라가 이제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트럼프가 앞으로 그렇게 하겠죠. 법인세 감면해주고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죠. 그래서 미국의 은행주들이 일제히 폭등합니다. 골드만삭스 13% 난리 났어요. 모건 스탠리 11%, 시티은행, 시티그룹 8%,
JP 모건 체이스 11%. 날라다니. 그렇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기도 뭐 급등했고 이런 쪽에 급등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 여기 30% 급등. 네. 그러니까 뭐가 정확하게 수혜준지 아시겠죠? 저기 우리나라에서 개별주 테마주 위주로 하시는 분들도 미국 주식이 뭐가 움직이는지는 알고 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고 하시면 못 따라가요. 네. 그냥 우리나라 종목만 몇 개 알고서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큰 흐름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네, 단기 매매도 잘 안 되세요. 네. 이런 거 보고 하셔야지. 그죠? 네. 그 다음에 뭐가 많이 갔냐면 저기 중소형주도 많이 갔어요. 여기 보시면 중소형주 말고 대형주 중심의 러셀 1000지수를 보면은 신고가 났죠? 근데 2.6% 급등하면서 신고가가 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평상시에 얘기 많이 했던 러셀 2000 지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5.7%.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이 삼각수렴형을 뚫고 급등을 했죠. 그럼 뭐가 열리는 거예요? 네, 중소형주가 이제 앞으로 많이 갈 거예요. 많이 갈 거라고. 근데 이제 여기 아까 올라간 거 위주로 얘기를 몇 개 해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안 간 것도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안 간 것도 있어요. 안 간 거를 보여드릴게요. 특정 업종 중에 안 간 게 있는데 뭘까요? 바이오주입니다. 미국의 바이오주는 어제 가기는커녕 떨어졌어요. 저는 바이오주가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럼 국내 얘기잖아, 국내 얘기. 저는 이제 몇 달 전부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방에 종목들을 추천을 많이 해놨어요. 우리 회원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한두 달 정도 만에 뭐 트럼프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연초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종목을 계속 추천을 해왔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더. 네. 우리 회원들한테 물어보세요. 거짓말인가.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했는데 중소형주도 이제 앞으로 이제 기대가 많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면 바이오주는 왜 해외 쪽은 미국 쪽은 그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어차피 바이오주가 안 좋을 게 뻔했거든요. 트럼프는 제약사들이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간다. 약값 인하하라고 그전 대통령 때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약사들이 말을 안 들었죠. 그래서 제약사하고 트럼프하고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존 F 케네디 대통령 옛날에 암살당했었잖아요. 그 사람의 조카인 로버트 케네디가 트럼프 그 사람이 요번에 그냥 무소속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왔거든요. 지지율이 5% 미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굴 지지했냐?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돌아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지지할 테니까 나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뭐 그런 쪽 보건 분야 쪽을 나한테 좀 줘라 자리를 대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도. 근데 그 사람은 제약회사들을 증오하는 사람이에요. 제약회사들 나쁜 짓 많이 하잖아요. 증오하는 사람이어서 책도 많이 썼거든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면 제약사들은 이제 죽었다라고 복창을 해야지. 그죠? 그래서 어제 잘 아시는 제약회사 중에 뭐 모더나 있잖아요. 모더나 이게 최근에 주가 꼬라지 보세요. 안 좋죠? 마이너스 2% 어제 빠졌죠?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아시죠? 이런 회사들은 잘 아시잖아요. 백신 맞아봐서 그죠? 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부터 갑자기 폭락을 하죠. 트럼프 트레이드 얘기 나오면서 움직였던 게 9월 초부터 아닌가요? 얘네들 9월 초부터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채야죠. 이런 거 보면 트럼프구나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GSK. 자, 요즘에 상태 안 좋죠? 언제부터? 9월 초부터. 9월 초부터 왜 국채금리 올라가고 달러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왜? 트럼프 될까봐. 얘네들은 그때부터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비만 치료제 관련주고 일라이릴리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일라이릴리도 어제 많이 빠졌는데 어제 3% 빠졌고요. 최근에 급락하고 있죠.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 중에서 서학개미들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사람들 중에 60대 이상이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답니다. 근데 언제부터 떨어져요? 9월 초부터. 그러니까 시장은 알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거짓말을 그렇게 된 거예요. 응? 요번에 그 미국의 주류 언론도 그렇고 우리나라 주류 언론들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언론들이 미국의 해리스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리고 뭐 초박빙이다 그런 거짓말을 무지하게 많이 했죠.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주류 언론과 우리나라의 주류 언론들은 앞으로 수많은 구독자를 잃을 거예요. 즉 신뢰를 잃을 거예요. 네. 그렇게 분석하는 기사들이 꽤 있거든요. 네. 이제 언론들은 더 신뢰를 잃을 거라고. 네. 초박빙이 무슨 초박빙이에요. 경합주도 지금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다 이겼는데 거짓말이었잖아요. 얼마나 언론에서 이렇게 속였으면 증권사,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들이 해리스가 될 줄 알고 2차 전지를 그렇게 추천했답니다. 이번에 태양광하고 2차 전지 들고서 이제 막 맨날 떨어지고 실적 안 좋게 나와서 고생하던 사람들이 해리스가 된다는 거에 또 기대를 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타기를 또 한 거지. 해리스 되면 또 간다고. 근데 올라가기는커녕 자빠졌잖아요. 제가 좀 전에 이거 보여드렸죠. 러셀 2000 지수, 중소형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중소형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갔으면 미국에서 액티브 테마 ETF가 있거든요. 액티브 테마 ETF. 자 보세요. 여기서 이거 보여드릴게요. 트럼프가 당선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트럼프가 어제 이제 당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고 대형주뿐만 아니라 아까 중소형 지수도 러셀 2000 지수도 5% 넘게 폭등을 했잖아요. 당연히 중소형주도 많이 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액티브하고 테마 쪽도 급등을 했겠죠. 그쪽 관련된 ETF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이 빨간색이 뭐냐면 엄청나게 급등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3% 이상. 그러면 이게 빨간색으로 칠해지거든요. 글로벌 혁신기술 8.2% 급등, 헬스케어 얘가 제일 조금 갔어요. 2.8%, 차세대 인터넷 7.3%, 핀텍 6.6%, 자율주행 로봇 5%, 클라우드 컴퓨팅 4%, 온라인 보안 4%, 블록체인 가상화폐 전자결제 9%, 16%, 5%, 우주개발 3%. 안 간 거 딱 하나 있죠. 2차전지 마이너스 3%. 요번에 수많은 애널리스트하고 펀드 매니저들 크게 실수했다더라고요. 2차전 해리스가 될 줄 알고 2차전지 추천했다가 지금 난리도 아니랍니다. 지금 아수라장이랍니다. 거기. 고객들 항의가 빗발치고 해리스 된다 그래가지고 샀는데 이게 뭐냐고 지금 난리 났대요. 그래서 오죽하면 증권사에서 자기들이 이제 추천했을 거야 해리스 될 거라 생각하고 근데 항의가 빗발치니까 당황해가지고 무슨 짓을 했냐면 지금이 기회니까 더 사라고 그랬대요. 네, 어디 증권사인지 얘기 안 할게요. 더 사라고 그랬대. 얼마나 당황했으면. 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답답한 거죠. 그죠? 얼마나 언론에서 난리를 지겼으면 펀드 매니저하고 애널리스트 하려면 여러분들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네. 뭐 기자도 마찬가지죠. 언론 고시라고 할 정도니까.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소형주들이 날아가고 있는데 2차전지는 저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의 태양광주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태양광 관련주 중에서 솔라 엣지 테크놀로지스라고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20%, 22% 겁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이죠? 아 그리고 대마 관련주. 대마 관련 그때 ETF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요거. 제가 그랬잖아요. 해리스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대마 관련 ETF 이게 여기서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7월달부터라도? 근데 오르기는커녕 하나도 안 오른다.
그 대마 관련주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어쨌든 해리스가 안 됐잖아요. 어제 이 ETF가 마이너스 27% 급락했어요. 자, 그러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그 우리바이오하고 오성첨단 소재, 화일약품 같은 게 그 저기로 급등했잖아요. 뭐야 해리스 대마 관련주로, 그죠? 자, 봅시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었는데 해드릴게요. 짧게. 갖고 있는 분들 계시면 그냥 참고만 하세요. 네. 보면 저희 방에서도 대마 관련주 안 했나 했어요. 오성첨단 소재하고 화일약품을 공략을 했다니까. 아, 저 오성첨단 소재, 그지? 이거 했단 말이에요. 언제? 7월달에. 언제 했냐면 잠깐. 7월 여기 23일이니까 초반에 들어가서 그냥 그날 사서 그날 팔아버렸어. 7월 23일일걸? 요날이다. 아침에 사가지고요. 고점이 26%예요. 그날 그냥 한 번 딱 매매하고 끝내서 더 이상 안 건드렸어. 하긴 했어요. 저희도 안 한 데가 아니라 했다니까. 네. 해리스 막 등장했을 때. 근데 잘 보세요. 이 얘기는 짧게 해드릴게요. 뒤에 다른 거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게 그 여기서 이제 운봉 맞고 떨어졌죠. 아, 오성첨단 소재 우리바이오부터 봅시다. 네, 여기서 그랬잖아요. 세력이 빠져나가는 것 같다고. 제 말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잖아요. 세력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그랬잖아요. 대선 당일날도 이상한 짓 했다고. 트럼프가 개표를 했을 때 트럼프가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 왜 이게 왜 올라가느냐. 제가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근데 거기서 세력이 빠져나가는 게 맞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거 아직 들고 있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판단 여러분들 잘 하세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바이오가 상장된 게 2005년부터거든요. 2005년. 그리고 2005년도 이후에 크게 폭락을 했죠. 이때는 리먼 브라더스랑 뭐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 지원 때문에 전 세계 금융위기가 와서 다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리고 개나 소나 그냥 대부분의 개별주들이 다 이런 식으로 올랐었어요. 그 당시에 못 올라갔으면 주식도 아니었어. 여기는 이제 치우고, 그리고 나서 10년 넘게 급락하고 있었거든요. 거래 하나도 없죠. 네. 그게 상장하고 나서 금융위기 때 반등 세게 나온 거 이후로는 간 적이 없는 주식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2000년도에 잘 보시면 여기서 크게 한번 오르죠. 우리바이오가 상장하고 나서 크게 오른 적이 없다고. 2000년에 한번 2020년 여기서 크게 한번 오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바이든 그죠? 바이든 그때 저기 수혜주였겠죠. 대마. 네, 맞아요. 대통령이 됐네. 또 이만큼 갖고 그때 거래가 터졌어요. 자, 대통령 되고 나서 주가가 오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번 올랐죠. 이거는 뭐 때문에 오른 거예요? 해리스 때문에. 즉 2020년 선거 때 한번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번 선거 때 한번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10년 동안 오른 적이 없고 요 사이에도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4년 뒤에나 오를까 말까? 이런 얘기 해드리기 좀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하세요. 네.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바이오가 뭐 어떤 새로운 이슈가 나와서 저번에 예린당처럼, 그죠? 네. 아주 좋은 호재가 붙어서 더 급등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것만 갖고 얘기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안 좋은 얘기죠? 오성첨단 소재 여기는 더해요. 상장한 지 연이 2001년도부터 상장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11년에 고점이었고 쭉 떨어지고 한번 크게 오른 적이 있죠. 여기 뭐예요? 네. 2020년 선거 때. 그 최근에 이거로. 그리고 여기 바이든 대통령 됐을 때 요번에 해리스 때문에 중간에 급등한 적이 있는데요. 예. 한 5개월인가 6개월 거래 정지 됐다가 올라온 거예요. 이게 좋아 보이세요? 회사도 좀 그래. 이거 여기 보시면 2011년도에 고점이 찍혀 있고 가격이 써 있죠. 최고가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999,180원.
이게 무슨 삼성전자나 무슨 포스코도 아니고 왜 이렇게 비쌀까요? 비싼 게 아니라 중간에 감자를 여러 번 한 겁니다. 여기 써 있는데 자본 감사라고 있거든요. 주가가 수정돼서 저런 거지. 원래 가격은 99만 원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주주들 돈을 공중에 사라지게 했다, 그 뜻입니다. 근데 4년을 또 가져가실래요? 이런 종목은 안 하는 게 맞고, 하더라도 아까 저희 방에서도 했다랬잖아요. 7월달에 잠깐 그날 사서 그날 20% 수익 보고 그냥 끝냈어요. 그냥 뭘 욕심을 더 내요. 그냥 그러면 됐지. 이렇게 보시라고.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얘기는 됐고, 저기 뭐야, 트럼프 관련주도 봅시다. 오늘 뭐가 같느냐? 자, 요거는 이제 종목들을 어제랑 똑같이 무슨 뭐 조선주나 이런 거다 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종목들 왜 올라가는지만 좀 얘기해 드릴게요. 급등한 순서대로 얘기할게요. 상승률 상위 순서대로. AP성이 상한가 갔죠? 이거 왜 갔을까요? 저기 항공 관련주, 우주항공, 현대힘스, 이게 지금 조선주가 오늘 급등했거든요. 조선주가 왜 급등했는지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조선주 급등, 현대힘스, 낙폭과대 중에 상한가 들어갔고, 다보링크, 이건 통신장비, HVM 상한가 들어갔다 풀렸는데 어제도 급등했죠. 이거 뭐예요? 항공우주, 하나오션, 조선주, 대형주인데 시가총액이 10조짜리인데 21% 급등했습니다. 세아베이 스틸 지주에서, 여기는 그 누구야, 일론 머스크 회사 있잖아요. 거기하고 거래했던 적이 좀 있어요. 세아 창원 특수관 거기에서 스페이스 X에다가 특수학금 납품한 적이 있거든. 루미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것도 항공우주, SBB테크 요거는 로봇.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휴머노이드 로봇도 개발하고 있거든요. 기술력이 엄청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 급등 많이 했죠. 1승은 조선 기자재. 조선 대형주가 왔으니까 당연히 기자재가 왔겠죠. 하이젠 RNM 로봇 휴머노이드 관련주입니다. 오리엔탈 전공 조선 기자재 중에서 유명한 종목 중에 하나죠. 네. HD 현대중공업 마찬가지 조선주 대표적인 우리나라 조선주죠. 컨택, 항공우주,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마찬가지고, YJ링크 조금 생소하시죠? 여기 테슬라에다가 장비를 좀 공급하는 그런 계약을 했던 회사예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옵티코어, 생선 용어들 꽤 있으니까. 통신장비, 그 다음에 넥스트칩은 자율주행.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랑 관련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 대부분은 일론 머스크 쪽이에요. KMW, 그리고 T-로보틱스, 로봇 관련주겠죠. KMW는 저기 통신장비고, LK 삼양, 이거는 항공우주, 그 다음에 하나시스템, 뭐 그쪽이죠. 항공우주고, SG는 오늘 그 우크라이나 재원 수혜주들 거의 다 급락했는데 그 중에 살아남는 것 중에 하나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 중에서 시가총액 제일 큰 것 중에 하나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삼성중공업, H중공업, 조선주고 다 아시죠? 네. DYPNF 요게 그 러시아 발틱 프로젝트 그 공사에 뭐 여기에 뭐 계약돼 있는 게 있나봐요. 수주받은 게 있나봐요. 그게 이제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얘기가 잘 되면 다시 재개되는 거 아니야? 그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고 하니까 잘 낙폭과대 주니까 잘 보세요. 그리고 두 개만 더 볼까요? 엔디포스하고 엔텔스라는 게 있는데, 엔디포스는 테슬라 사이버 트럭 여기에다가 이제 뭐 전기차 뭐 전원 시트인가 그런 거 공급한 적이 있어서 오늘 한 10% 급등했고 많이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엔텔스 요것도 오늘 장중에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는데 끝날 때 7%로 끝났거든요. 요것도 저기 뭐야 여긴 그 일론 머스크 스타링크 그쪽이랑 관련이 있는 회사예요. 스타링크는 그 인터넷이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거 내년이구나. 내년에 국내 서비스 가능하다 그런 기사가 나오거든. 내년에 스타링크. 오늘 대부분 종목들이 뭐냐면 일론 머스크
관련주인데 이 중에 눈에 띄는 게 조선주죠.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또 위기다. 자꾸 그런 얘기 해가지고 국민들 그 다음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힘들게만 하는데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화를 했겠죠. 그죠? 축하드린다고. 그죠? 그랬는데 12분간 통화했대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그 1대1로 전화하진 않았을 거고 통역이 있었겠죠. 그러면 통역하고 뭐 이런저런 거 하면은 실제 통화 시간은 몇 분 안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몇 분 안 될 거라고. 근데 이때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군함 건조 탁월하다. 이게 뭐냐면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미국이 예전에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미국 군함은 미국에서만 생산돼야 된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의 조선업이 쇠퇴를 했겠죠. 1970년대만 해도 전 세계 1위 조선업이 미국이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쇠퇴했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뭐 배에 기름기니까 그죠? 경쟁력 떨어질 거고 그랬겠죠. 조선업이 많이 쇠퇴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이제 부상을 한 거고 나중에 중국이 막 껴들고 그랬죠. 미국에서 지금 미 해군이 전 세계 1위잖아요. 근데 옛날만치 못하대요. 왜냐면 배가 더 오래됐고 그거를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할 만한 미국의 조선소도 없고 뭐 구축함이나 이런 걸 새로 만들었는데 뭐 문제 자꾸 생기고 배 만드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기술적으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수리도 제대로 안 되고 배들은 자꾸 퇴역을 하는데 오래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미국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동맹국 중에 전 세계 1위 조선업이 한국이랑 일본 아니냐 거기다가 맡겨서 이걸 해결하자 배도 대신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리고 수리나 이런 정비 있잖아요 유지 보수 그것도 이쪽에 맡기자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계속해서 잠깐만요. 이게 이제 올해 잠깐만요. 이게 올해 9월달에 이제 여기 문화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 해군성 장관입니다. 미국 해군성이라는 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왔어요 실제. 보스가 와가지고 현대중공업을 둘러보고 간 거예요. 하려고. 실제로 올해 8월 달부터 그 하나오션 옛날 대우조선 해양이죠. 거기에 지금 배가 들어와 있어요. 미국 배가 들어와서 지금 수리받고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돈으로 따지면은 수십조 원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수십조 원. 한번 계약 맺으면 1, 2년을 끝나는 게 아니라 배가 계속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수리하고 나가고 또 들어오고 나가고 또 들어오고 나가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누가 트럼프가 먼저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저 사람 장사꾼이라서 거래하는 거는 탁월할 거라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화내는 게 뭐예요? 다 그거예요. 방위비 엄청 뜯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괴롭혀가지고 막 우리나라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딱 짧은 통화에서 던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거기 조선업 최강이잖아요. 우리 군함 만드는 거 협력합시다. 한마디 했거든요. 이게 돈이 수십조 원이라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 조선 얘기가 별로 안 나와서 까먹으셨는데 한 15년 전에 그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때 있죠. 그때 우리나라가 뭐 갖고 먹고 살았는 줄 아세요? 반도체 수출하고 조선업 수출 때문에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기억 안 나세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중국이 이제 미친 듯이 이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저가 수주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생고생을 했죠. 중국 때문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당시에 반도체하고 이걸로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최고의 수혜주가 반도체라고 하거든요. 언론에서 일제히.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삼성 이재용 회장을 초대를 했어요. 삼성은 최고의 기업이니까 백악관으로 오라고. 근데 그때 백악관이 아니라 청와대에 계신 분이 이재용 씨 감옥 보내가지고 못 갔어 그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트럼프는 삼성의 우호적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조선주까지 이렇게 해준다네? 그러면 방위비 이거 좀 내도 상관없지 않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던진 거예요, 먼저. 조선업에서 이게 미국 군함 건조하고 수리 유지 보수해주죠. 방위비 좀 더 내줘도요, 몇십 분의 1, 몇백 분의 1 될걸요? 얼마 안 됩니다. 딱 한 번 던졌어요. 머리 무지하게 좋은 거예요. 잠깐 통화했는데 세상에 그걸 던지고 끝내. 그러니까 오늘 조선주들이 뽑은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를 좋아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 네. 상대방을 너무 좋아하거나 상대방을 너무 미워하면 제대로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한국은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랬거든요.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저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이건 한국이 최고인데 미국이 한국이랑 협력해야 된다라고 미국 신문에서 옛날부터 나왔거든. 올해 한 2월 달부터. 아니, 작년에도 나오고 막 그랬을 거야.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 조선업이 그 군함 있잖아요. 군함도 잘 팔아요. 전 세계 최고 군함을 미국에서 CNN인지 어딘지 어디서 방송국에서 작년인가 올해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올해 초인가 작년인가 아무튼 보도를 했어요. 저게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군함이라고. 근데 미국이 아니라 한국 군함이라고. 우리나라 세종대왕함일 거예요. 그게 구축함, 이지스 구축함. 네. 그 미국에서도 그게 소개를 할 정도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오늘 조선주하고 이게 폭등한 겁니다. 다시 보시면 이럴 때는 대형주 위주로 봐야죠.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거예요. 세상에 15%를 뽑습니다. 제가 어제 얘기 드렸잖아요. 분명히 이 사람은 장사꾼이니까 우리랑 얘기해가지고 뭔가 가져가는 게 있을 거다. 이익을 자기가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할 거다. 근데 장사꾼은 절대 상대방을 죽이진 않는다. 우리한테 뭘 줄 거다 그랬잖아요. 주면서 가져가지 그냥 가져가진 않는다. 다 뺏어가는 게 누구냐? 공산당이잖아요. 제가 공산당이라고 하면 제가 치를 떨잖아요. 공산당. 북한 보세요. 맨날 바다만 가잖아. 중국 주는 척하다가 다 뜯어가잖아요. 베트남도 공산당이죠. 베트남 코로나 때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우 말도 못해 거기. 응? 맞잖아요. 다 뺏어간다니까. 몰수 얘네들은. 근데 미국은 어떤 뭘 가져갈 때 뭘 주긴 줘요. 기브 앤 테이크 그게 있다니까. 어제 그 얘기했던 게 이런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게 많이 나오겠죠. 그때마다 주식시장은 들썩거리면서 가겠죠. 그렇죠? 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전 세계 증시가 위험에 빠진 게 아니라 대부분 올라갔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트럼프 수혜주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응? 나오잖아. 네. 근데 뭐가 걱정이세요? 뉴스를 너무 많이 보셨고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셨어요. TV 뉴스하고 유튜브에서 얘기한 거 다 틀렸잖아요. 근데 왜 자꾸 보세요? 여러분들도 보면 불쌍한 거라. 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가서 보시는 거 저도 아는데 그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빨리 끊어야죠. 왜 자꾸 보시냐 이거라. 맞죠? 저도 10년 전에 술, 담배 끊었거든요. 10년 넘었어요 이제. 끊었어요. 왜 끊었을까요? 아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제 너무 해로워서 이게 주체가 안 되니까 이제 끊어야 되겠다. 끊고서 다시는 술, 담배 안 해요. 요즘에는 술, 담배가 문제가 아니에요. 더 해로운 게 뭐다? 언론 뉴스랑 유튜브에도 좋은 컨텐츠가 있긴 해요. 근데 해로운 게 너무 많아. 네.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 건데 제 얘기 잠깐 해볼까요? 다들 해리스가 된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될 거란 식으로 얘기하는 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말하는 게 여러분들 쉬운 줄 아세요? 남들과 똑같은 걸 얘기할 때는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 다른 걸 얘기할 때는요. 그 정도로 분석도 많이 해야 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깡도 있어야 돼요. 왜? 다른 주장을 펼칠 때는 심리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뭐 중간에 말 바꾸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이게 되게 힘든 거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있어도 저처럼 대놓고 유튜브 방송 잘 안 해요. 왜? 이상한 사람 취급받거든. 근데 그 틀린 사람들 뭐 사과하던가요? 언론들 사과하는 거 보셨어요? 안 하죠? 뻔뻔하잖아. 계속 트럼프 때문에 우리나라 위기다 막 그 소리 하죠. 네. 그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들으시면 그 위기가 현실화가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 말을 소화하지 않고 적당히 쳐내면서 또 이상한 짓 하고 있네 이러면서 그죠? 이제 올바른 길을 찾아서 가시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시는 거고 고생은 안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어제도 강조드렸지만 트럼프가 되는 걸 맞춰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요번에 저랑 우리 회원들 여러분들까지 해서 언론한테 안 속았거나 난 그게 기분이 제일 좋았다니까요. 맞지 않습니까? 안 속았잖아요. 주식으로 돈을 벌고 주식으로 돈을 안 잃으려면 끝까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네. 특히 누구한테? 언론한테. 네. 그 언론의 역할을 요즘 유튜브가 많이 하기 때문에 유튜브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그 사무실 여기 그 회원가입 좀 하세요. 지금 뭐 트럼프 관련주들 많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 테마주들 이제 움직이고 나서 본격적으로 또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 저희 방송에서도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종목들 쭉 씨를 뿌리고 있거든요. 들어와서 수익 그 종목들 매수하시면 수익 나는데 오래 안 걸립니다. 바로 납니다. 아셨죠? 지금 어제하고 오늘은 트럼프가 일단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다 거기에 쏠려 있어요. 근데 이것도 며칠 못 가요. 돈이 또 빠져나와서 또 다른 데로 간다고 이제. 네. 그쪽을 지금 우리 방에서 쭉 사놓고 있어요. 오늘 추천 나간 것도 마찬가지고. 아셨죠?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가십시오. 여기 전화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문의도 주시면 사무실에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거예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 뒤에 또 우리 그 무소TV 김 실장님 방송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 들어가셔가지고 종목들 설명들 잘 들으시면 또 도움들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자, 내일이 금요일이죠. 이제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3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시장에 약간 변화가 올 거란 말이에요. 환율이나 이런 것도 변화가 좀 올 거고 네, 그런 것들 짚어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내일 저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들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